주변에 많이 있죠. 사건으로도 많이 오고 이런 사례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폭력을 당하면은 좀 맞고 있기가 좀 그렇긴 한데 특가법에 따라서 이것도 차원이 달라요. 그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그건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만약에 몰래 뭘 찍었다 형사건이죠. 그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 데이트 폭력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주변에 많이 있죠. 사건으로도 많이 오고 이런 사례로 전화도 많이 오고 실제로 사건 수행도 하고 많이 합니다. 혼자서 하면은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변호사하고 함께 하는 거고, 저 같으면은 작은 사건이건 큰 사건이건 다 변호사 다 맡깁니다. 왜냐하면은 손해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래도 변호사 비용을 준 만큼 정도는 다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지금 2년 동안 사귀면서 여러 차례 데이트 폭력을 당했잖아요. 지금 2년이랬어요. 2년이면은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당했으면은 아마 거의 못 살 지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2년 동안 사귀었다는 것은 그래 간헐적으로 맞았다는 거고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데이트 폭력이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이 여자가 고통스러웠는지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을 당했는데 가서 때렸다, 그럼 이거는 자기가 폭행을 행사한 거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당하면은 좀 맞고 있기가 좀 그렇긴 한데 도망가는데 이렇게 가서 치고 그러면은 그건 또 다른 폭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보복범죄가 이제 가중처벌된다 뭐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보복범죄가로 처벌됐냐면은 데이트 폭력을 했다고 해서 이제 폭행이나 상해 이런 걸 고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고소를 했는데 감히 나를 고소를 해?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너 이렇게 했으니까 죽여버린다 뭐 협박을 한다거나, 그것이 이제 보복범죄죠. 그게 특가법 법에 따라서 이것도 차원이 달라요. 그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가중해서 처벌하는 거라서 뭐 그러면 더더욱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만약에 몰래 뭘 찍었다, 그 찍는 자체가 의사에 반해서 찍었기 때문에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음란물 찬열죄로 이제 처벌이 매우 중하게 되죠. 그리고 협박도 했다, 그러면 더 중하죠. 그거는 징역이죠. 그거는 형사건이죠. 그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 데이트 폭력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스토킹은 데이트 폭력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떨 때 스토킹이 되냐면은 맨 처음에 쟤를 사귀고 싶은데 계속 쫓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도 상대방이 어느 정도 호감이 있으면은 조금 쫓아다니다가 사귈 수도 있는데 정말 나는 너무 싫은데 그래도 계속 쫓아다닌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스토킹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상대방을 쫓아다니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문 앞에서 서성인다든가 우편 보낸다든가 이메일 보낸다든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처벌되는 스토킹 이제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있냐면은 헤어진 다음에 상대를 못 잊어가지고 계속 다시 한번 해보자, 지속적으로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매하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고를 하게 되면은 스토킹이 되는 거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스토킹이 안 되는 거죠. 스토킹 범죄의 형량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형되거나 징역되는 사례는 잘 못 봤고요. 벌금 정도로 해서 끝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스토킹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사건을 하나 의뢰를 받아서 했는데, 역시 이 경우도 둘이 한 3년, 4년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떠어찌해서 헤어지게 됐는데 집착을 하는 겁니다.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뭐 우편도 보내고 뭐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니까는 그 상대방이 이제 고소를 했죠. 스토킹 범죄는 사실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또 합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도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알아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고소했으니까는 넌 처벌받아야 돼, 이런 사례였어요. 우리 법률사무소 찾아와서 이거 합의로 그냥 간단하게 끝냅시다 해가지고 상대방을 잘 설득해서 합의로 끝낸 적이 있죠. 근데 이제 합의서에는 반드시 그걸 써놔야죠. 다시는 뭐 우편도 하지 않고 카카오톡 하지 않고 페이스북 하지 않고 얼씬거리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해서 써놓고 합의를 했죠. 뭐 때리면은 폭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해가 있으면은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뭐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협박으로도 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하다 할지라도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합의가 된다면은 약한 처벌이 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만약에 초범이라고 한다면은 징역까지 갈 사항은 아닙니다.
따님이 예. 이런 상황을 겪었다. 아, 열받죠. 열받는데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주 심하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횟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봐가지고 헤어질 거면은 깔끔하게 헤어지고 뭐 심하면은 경찰에 신고도 해야죠. 최대한 처벌받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단순 폭행에 지나지 않고 상해가 더 처벌이 세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를 받아놓는다거나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 되기는 하는데, 이 데이트 폭력의 특징이 뭐냐면은 희한하게도 데이트 폭력을 당했는데 다음에 또 사귄단 말이죠. 잘못했어 이러면은 또 사귄 거 계속 만나고,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데이트 폭력은 둘 다 될 수 있는 거죠. 민사 형사 둘 다 걸쳐 있는 거죠. 민사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안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근데 고소를 하면은 민사 별도, 형사 별도가 되는 거죠. 형사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합의를 그렇게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대부분 형사로 걸지는 않죠. 거의. 합의금은 받아내는 게 좋잖아요.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받아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은 받아내는 게 제일 좋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오케이 할 수 있는 범위에 최저 한도로 해서 하는 게 좋은 거죠. 합의를 꼭 할 거면은 너무나 낮게 하면 이 사람이 안 받아들 것이다. 그러면은 조금 올려가지고 무조건 되게 해야 되는 게 맞죠. 한도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100만 원을 받고 싶어도 상대가 돈이 하나도 없다, 10만 원이다, 뭐 신용 불량자다, 파산 상태다, 그러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만 원이라도 받고 끝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합의하고 다시 고소는 못 해요. 다른 사건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은 1월 1일 날 한번 폭력했는데, 폭력을 해서 승고를 했는데 고소 취하를 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2월 1일 날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건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죠. 근데 1월 1일 거는 못 합니다. 똑같습니다. 폭행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리고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딱히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법을 통해서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만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 폭행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는 사람끼리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곧바로 고소가 되고 곧바로 처벌이 또 되고 뭐 합의가 바로 진행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근데 데이트 폭력은 뭐냐면은 둘이 사귀는 사이 아니에요. 계속 사귀는 와중에 폭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했다가도 또 취하를 또 하고, 또 고소를 했다가 또 취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사례가 계속 연속되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뭐 처벌을 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뭐 생각도 하죠. 일단 이 상대를 사귈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사귈 거면은 따끔하게 혼내주고 너 이러지 마라, 난 이게 싫다, 나랑 계속 사귀려면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정말로 이 사람하고 끝내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그냥 그 즉시 차단하고 신고하는 게 좋죠.